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지침서 우리는 왜 관리비를 비싸게 내고 있는가 책을 만든 윤경석입니다. 오늘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향을 정하는 방법, 즉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유불득, 반구제기. 제가 보기에는 집합건물에서는 꼭 이게 필요한 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네, 탓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남 탓을 해요. 그걸 원인을 자기한테서 구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마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 하는데 한번 참고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책을 만들고 나서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을 해보면은 공통점이 관리비가 비싸다. 관리 주체가 마음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비가 비싸고 관리 주체 마음대로 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뭔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고 또 관리비가 비싸고 관리 주체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가를 한번 한번 해봅시다. 저도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분쟁의 원인이라고 이걸 이제 생각하는데, 자, 성숙하지도 알리지도 못하는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제 평생의 경험 중에서 제일로 공동체의식이 확립이 되어 있는 것은 군대 생활이에요. 철저하죠, 공동체의식이. 나는 못하여도 남의 하는 꼴을 못 본다. 이제 식인데, 제 개인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업하신 분들, 장사하신 분들 보면은, 자기도 장사가 안 되고, 저 사람도 장사가 안 되고, 저 사람도 문제가 있고, 자기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기 문제는 자기가 찾지를 못하고, 그 사람 문제는 잘 찾아내요. 저 사람이 성격이 개떡 같다든가,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관리 주체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한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틀리냐 맞냐를 생각을 않고 자기 말에 대해서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무조건 상대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도 좀 반성하고 한번 되돌아봐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사회에서 흔히 말을 쓰죠. 이 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관리 주체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새로 관리 주체로 관리단 집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관리 업무는 변함이 없어요. 관리비도 똑같고 특별하게 변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 B라는 사람이 근데 A라는 사람을 내보내고 투쟁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A 사람을 왜 내보냈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B라는 사람은 위탁관리회사를 업고 들어와요. 위탁관리회사에서 촌지를 줍니다. 뇌물을 줘요. 이걸 얻어먹기 위해서 A를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시오. 무지하고 무관심 때문에 재산이 궁굴어 다니는데 돈이 궁굴어 다니는데 그걸 놔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먹을 것을 내가 왜 놓치리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관리단 주체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 자기한테 이익이 오는데 여러분들 말을 들으면은 이익이 오지 않고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들으면은 자기한테 이익이 오는데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봅시다. 그 사람들이 나쁘냐 좋냐를 떠나서 현실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적인 거. 자, 분쟁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관리비 문제, 관리 주체의 문제가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구체화 시켜야 되겠죠, 그걸.
구체화 시킨다가 뭐냐, 구체화를 시켜놓고 대안이 나와야 돼요. 자, 보십시오. 관리비가 많은 이유. 관리 주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은 관리 주체의 전체적인 문제를 도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뭔가 도출을, 이제 문제점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할까요? 개선의 방향.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이렇게 정해가지고 구분 소유자와 입주자를 이해시켜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걸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조그만 사소한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치유가 다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일로 많이 하는 소리, 소송의 효과가 대부분 미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관리 주체의 대표적인 관리인이 문제가 많아요. 그럼 관리인 보니까 이 사람이 관리단 집회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관리인이 선임이 됐어. 그러니까 이걸 내보내자 해가지고 관리인 부존재 소송이나 또는 관리단 집회 무효 소송을 해요. 가지고 이기면은 관리인이 이제 관리인 능력이 없죠. 해임된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 다시 관리단 집회를 해요. 하면은 그 해임된 관리인이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를 또 시켜요. 뭐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송 걸어서 소송 비용 들고 대지기 했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어버리잖아요. 또 소송이 효과가 대부분 미미하다는 것을 이제 하나 설명을 해야겠고, 또 두 번째는 부존재 소송을 하고 그다음 관리단 집회 무효 소송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40%뿐이 동의를 안 해줬는데 관리인이라고 선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 관리인이 이제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해요. 관리인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쪽 사람이, 그 사람들이 소송 기간에 다시 관리단 집회를 해가지고 40% 아닌 50%를 찬성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소송 중이라도 치유가 됐으면 인정합니다, 법원에서. 결론은 뭐예요? 관리단 집회에서 50% 이상이 찬성을 누구 쪽으로 하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소송 걸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서, 말만 이럴 수도 있잖아. 분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현재 관리인한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관리인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힘 안 들이고 자동적으로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죠. 그러는데 그 관리인이 그걸 수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관리단 집회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 및 분석이 여기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만 잘 되면은요, 해결 다 돼요. 제가 자신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게 관리비가 많은 이유예요. 이유. 위탁관리. 위탁관리 때문에 관리비가 많습니다. 위탁관리 자치관리로 전환시키면은 관리비 기본적으로 제가 뭐 90%는 확정, 100개 중에 90%는 30% 이상 무조건 전락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준비를 하고 분석을 그러면은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전문가님 못해요. 집합 건물에 관련된 법률이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더니 약 23개 법률이에요. 예를 들면 수도물이 들어온 수도법에 관련되어 있고, 소독은 질병관리 예방법이 있고, 질병관리 예방법에 의해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법률이 23개가 적용이 됩니다. 전기는 2개 법률, 소방은 2개 법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설에도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이 분석을 해가지고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고 관리단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이 없어요 지금 대부분. 그러면은 주위에서 뭐 관리소장을 오래 역임한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업무를 또 많이 한 사람이 있다든가, 그럼 그분한테 물어서세요. 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 딱 타이틀이. 그러면 구분 소유자와 입주자들이 관리비 적게 내고 관리 잘하겠다는데 싫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그 건물이 상가인데 7,000평, 평당 4,000원이에요. 관리비가. 인건비하고 위탁수수료가. 근무자 수는 7명이에요.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근데 7명을 5명으로 했고, 평당 4,000원 2,150으로 들었고, 거의 50% 줄어버렸죠? 예? 그 다음에 절감률은 53%, 월 관리비 전략은 1,300만원. 이겁니다. 이게 관리비 문제 관련된 거. 요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내놓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다른 것까지 합치면은, 제가 해보니까는 약 A4 용지 6장에서 8장 정도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앞전 13년 동안 그 관리 주체 세력을 바꾸고, 이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이 특성이 뭐냐면은, 이걸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이걸 사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앞전 기존 관리 주체가 5명이 끼리끼리 가지고 있는 게 지분이 48%예요. 나머지는 52%뿐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구분 소유자 3명이 1년간 노력을 해가지고 51.3%, 3명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 그 친분자끼리 5명 빼고 나머지는 전부 참석을 해가지고 51.3%인가로 의결이 됐어요. 관리단 집회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또 관리사무소를 인계를 안 해줘가지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또 강제 집행도 했고,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은요, 그 자료를 열람 등사권에 요구를 해도 제공을 안 해주니까 법원에다 청구를 했어요. 가지고 10년치 관리비 통장을 전부 다 은행에서 교부 받아가지고 분석을 2달간 해가지고 결국에는 관리비 횡령 6억 원 상당, 배임 이런 것을 전부 잡아가지고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추가로 또 요즘 그 시행사들이 굉장히 나쁜 쪽으로 진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직접 또는 위탁회사를 통해 관리로 인하여 관리비 및 하자보수 피해를 보신 여러분은 저 메일로 연락해 주시면은 피해자 여러분의 해결 방법도 알려드리고 법 제정에 필요한 사례를 제가 수집하려고 있습니다. 법 제정이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해서 그런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시행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관리비를 비싸게 부과를 하고 있다는 거, 직접 관리를 하는 데는, 그걸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지 않은 목소리 들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